산업재해 사망자가 6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도내에도 전담 수사팀이 발족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도내 하루 확진자도 설 연휴 이후엔 500명대로 치솟을 걸로 예상됐습니다. 정선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친환경 시설을 짓겠다고 밝혔지만 불씨는 여전합니다. 강릉 곶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성이 예전 같지 않아 소비층 확대 등 과제도 생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숨지거나 2명 이상 중상을 입으면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자로 시행됐습니다. 중간관리자가 처벌받던 관례를 깨고 실질적인 사업주, 그러니까 대표를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떤 것이 바뀌었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황구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철거 도중 갑자기 상판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영월 상동교 붕괴 사고. 영월 중석광산 갱도안에서 낙석에 맞아 숨진 70대 광부. 원주의 주택 해체 현장서 지붕이 무너져 목숨을 잃은 60대 노동자까지. 사고가 지금 일어났다면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고 대표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이나 제조업 등 50인 이상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묻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실질적 경영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고 처벌 수위도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산재로 노동자가 숨지면 지금까진 7년 이하의 징역, 실제로는 실형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기존 최고 1억 원이던 벌금은 사업주에게 최대 10억 원, 이와 별도로 법인에도 50억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이 사업주에는 시장, 군수와 도지사는 물론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됩니다. 원주시는 재해 예방관리팀을 신설하고 내부 직원들은 물론 시정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약품이라든가 기계 장비를 다루는 그런 곳에 대한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좀 담보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중대재해 사건 전담 수사팀을 발족했습니다. 경찰로 치면 광역수사대에 해당되는데 중대재해로 규정된 노동자 사망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2명 이상 중상 사고를 직접 수사합니다. 강원권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사고를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이 돼가지고 수사팀이 설치됩니다. 법이 시행됐지만 보완할 점이 더 많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산업 전반의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경영 책임자가 모호해 원하청 간 책임 떠넘기기를 부추기고 여전히 발주처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산재 사망 사고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뒤로 법 적용이 미뤄졌고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고 경영 책임자라든지 그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고 발주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법의 효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최근 2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강원도에서만 62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오는 7월에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됩니다. 이 같은 제도 도입이 이른바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도내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치솟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PCR 검사 대신 자가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하고 치료 체계도 재택치료 확대로 전환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달 22일 첫 발생 이후 520명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자체 표본조사 결과 최근 확진자의 84%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특히 60대 이상 확진 비율은 이달 15%로 줄어든 반면 새학기를 앞두고 백신 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감염률은 30%에 가까워지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확진자 수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정점에 이르면서
하루 500명대까지 급증할 걸로 강원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번 주말부터는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을 비롯한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가키트로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사용법에 따라 정확도가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가키트라면 너무 확진자는 많아지고 정확성은 떨어져서 더 사태를 잡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격리 기간도 줄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확진자의 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친 밀접 접촉자는 격리하지 않고 수동 감시만 받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접촉자만 7일간 격리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동네 의원에서도 재택치료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재택치료의 범위를 좀 늘리고 관리의료기관을 또 확대를 하고 동네 병원이 그 감염병의 그 치료라든지 검사라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600명분이 확보돼 있지만 60세 이상이나 요양병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돼 지금까지 5명에게만 처방됐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복용자인 춘천과 원주 재택 환자 3명은 증상이 좋아져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제 고비는 닷새 동안 이어지는 설 연휴입니다. 강원도는 고향을 방문하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189명으로 역대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도 오후 6시 기준 182명이 추가됐습니다. 원주와 춘천에서 100명 가까이 확진됐고 강릉 20명, 속초와 홍천 각각 15명 등 5개 시군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15,245명입니다. 동해시와 삼척시에 이어 강릉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다음 달 시의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지난해 초에도 1인당 10만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교부금 100억 원 등을 포함해 총 33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시와 삼척시도 전 시민들에게 다음 달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에 하루 800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사업자는 매립장을 친환경시설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치 분쟁 발생하는 산업 물러나라! 정성군 남면번영회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남면 일대 7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하루 830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 심각한 자연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환경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크나큰 피해를 주고 생계 위협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이게 반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겁니다. 지난해 10월 해당 업체로부터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정성군은 사업 적정성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사업 신청 부지 일대에서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이 업체가 수차례 환경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올바르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2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를 무단 사용하고 폐기물 보관도 엉망으로 해 2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만 이미 2차례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환경법 위반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되더라도 신규 매립장 사업 신청을 반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뿐이지 기존에 뭐 처리를 잘 못했다고 해서 신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불이익을 주거나 이러는 부분은 없습니다. 업체는 매립장을 친환경 시설로 조성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안에서 완벽하게 이제 그 방수돼 가지고 저장조에 물이 생긴다면 저장돼 있는 빼서 전문 위탁기관에 처리하기 때문에 저 하천이나 주민들 식수에 전혀 영향이 없고.
매립장 사업 승인 여부는 원주국토관리청에 의뢰한 안전영향평가를 바탕으로 결정될 예정인데 사업 검토가 다소 지연되면서 지역사회 반발도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 강릉 곶감은 예전부터 명절 고급 선물로 손꼽히는데요. 고급화 전략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까지 소비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잘 말린 꽃감을 손으로 밀어 정성스레 모양을 잡습니다. 10월쯤 감수하기 끝나면 농민들은 이렇게 꽃감을 만들었고 꽃감전이라 불리는 꽃감거리에서 설 대목마다 목돈을 벌었습니다. 지금도 처마 밑에서 꽃감 말리는 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강릉은 꽃감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산바람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으로 자연에서 감을 건조해 꽃감을 만드는데 강릉 지역 100여 개의 꽃감 생산 농가는 아직도 전통 그대로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유황 처리를 하면은 빨리 말릴 수도 있고 물기가 빠져가지고 색상도 예쁘고 한데 그 유황 처리를 하면 자연 신사인당 꽃감의 매력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지역의 꽃감보다 30%가량 비싼 가격에 팔릴 만큼 강릉 꽃감은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 고령화와 이상기후 탓에 꽃감 생산량이 5년 전의 절반으로 급감했고 젊은 세대까지 소비층을 넓히지 못해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요새 신세대들은 꽃감을 잘 안 먹더라고요. 예, 죽은 사람이랑 먹는 줄 알고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사 때만 쓰니까. 이 때문에 꽃감 생산지로 유명한 경북 상주의 대량 유통과 값싼 중국산 꽃감에 맞서기 위해 고급화 전략을 유지하면서 소비층을 넓히기 위한 상품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젊은 소비층들을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강릉 꽃감의 그 가공 상품을 확대 개발을 해서 지역 특산물인 강릉 꽃감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도내 고속도로에는 하루 평균 교통량이 33만 대를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동해안 방향으로는 오는 30일, 서울 방향은 2월 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고 최대 소요 시간은 서울에서 강릉 4시간 20분, 남양주에서 양양 3시간 20분이며 강릉에서 서울은 6시간, 양양에서 남양주는 4시간 10분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18세 이상이 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1980년 사북항쟁 당시 무기고 손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강윤호 씨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제1부는 1980년 동원탄좌 근무 당시 사북항쟁이 터지자 무기고 사수대로 활동했지만 계엄법정에서 무기고 손괴 혐의로 억울하게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은 강윤호 씨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죄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사북항쟁 관련자 가운데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북항쟁은 1980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들이 부당한 노동 착취에 항거하다 국가 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은 사건입니다. 지난해 도내 시군 가운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태백시와 평창군, 강릉시,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영월, 인제, 양양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한국관광공사의 방문객 선정 기준에 맞춰 강원도 관광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태백시는 2020년보다 5만 6천여 명, 16.8% 늘어 도내에서 관광객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평창군 15.7%, 강릉시 6.7% 순이었습니다.
반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준 곳은 영월군으로 전년 대비 23.9% 줄었고 인제군, 양구군, 양양군 순으로 줄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가 올해 1,673억 원을 들여 15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